자, 이렇게 오프라인 모임의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돼서 굉장히 떨리는데요. 제 파트가 가변값인데 사실 저번 주 이제 데이터의 선언과 할당에서 예시로 다 나왔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다음 분들의 발표를 듣기 전에 자기가 잘 이거를 기억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느낌으로 좀 퀴즈를 많이 준비한 발표입니다. 그래서 불변값으로 넘어갈 건데 이제 불변값을 하면 생각나는 키워드가 2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떤 건지 아실 분 계신가요? 가변값. 가변대체. 그다음 거. 네. 그다음 거 읽었어. 부동산. 제가 준비한 키워드는 이제 변경 가능성과 원시형인데 불변값하면 원시형을 빼놓을 수가 없죠. 원시형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넘버 스트링, 불리한. 파인드. 언디파인드, 널. 심볼. 네, 맞았습니다. 다 잘 알고 계시네요. 저는 이렇게 원시 타입을 예시로 해서 불변값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태희님께서 가변값을 해주실 건데 왜 안 넘어가죠? 네. 변경 가능성에도 이제 구분을 2가지로 할 수가 있었어요. 자, 먼저 상수와 변수를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상수는 변하지 않을까? 변수는 변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러면 불변성도 변하지 않는 거고 가변성도 변하지 않는 건데 둘이 어떻게 구분을 하냐 이렇게 따져본 건데 자, 체크를 먼저 해볼게요. 우리는 변경 가능성을 2가지 대상으로 나눌 수가 있었어요. 변수 영역에서 그리고 데이터 영역에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또 문제입니다. 자, 이 밑에 제가 랜덤으로 4가지를 넣어놨는데 각각 어느 영역에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먼저 불변성부터 하겠습니다. 불변성 어디에 들어가야 할까요? 데이터 너무 잘 아시네요. 자, 그럼 상수 어디에 들어갈까요? 데이터 영역 변수. 이렇게 틀리는 사람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변성은 데이터, 변수는 이제 변수 영역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서 이제 저희가 많이 봤던 예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변값에서 이제 하면은 변수 영역이 있고 데이터 영역이 있고 값이 들어가면 변수 영역으로 연결이 된다. 이게 예시 많이 봤었죠. 그리고 문자열의 경우에는 새로 만들면 그 뒤에 붙여지는 게 아니라 아예 새 공간을 할당을 해서 주소가 붙여진다. 이런 건 다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버의 경우에도 하나 만들어졌다가 새로 연결이 되는 이런 식으로 됐었죠. 그래서 이제 아까 예시에서 3이라는 데이터가 4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4를 위한 새로운 공간을 할당을 하기 때문에 이제 불변성이다 라고 할 수가 있었고요. 이게 제가 내고 싶은 퀴즈입니다. 먼저 처음에 A 3, B는 3, C는 3 이렇게 선언을 하고 할당을 했어요.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날라갔네요 이게. 괜찮습니다. 기억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당연히 3이 이렇게 가리키고 B도 3을 가리키고 C는 5를 가리키고 있겠죠. 그러면 A, B, C를 4로 선언을 하면 이 화살표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4 데이터 영역에 4가 들어가고 네. 5002번에 4가 새로 생기고 그리고 5002번을 가리킵니다. 네,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잘하네요. 그리고 다 처음에 이게 좀 안 맞아요 지금. 정답을 자, 4를 가르쳤었는데 이제 다시 A를 3으로 재할당을 하게 됐어요. 여기를 보시면 3이었다가 4로 바뀌었고 다시 3으로 할당을 하죠. 그러면 이 A는 어디에 주소를 갖고 오게 될까요? 이 화살표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새로운 데이터 영역. 오, 맞아. 아까 사실 정답이 유출. 그쵸? 정답이 유출이 됐죠. 그래서
여기 원래 가리키고 있던 3을 그대로 가리키는 게 아니라 새로 만들어서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가비지 컬렉터가 이제 아무런 연결을 받지 않는 데이터 영역을 다 수거를 해가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수거 대상이 무엇인지 이제 동훈님이 저번 멋진 발표를 해주셨으니까 다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첫 번째 거 5001입니다. 5001번. 와. 다 5003번. 되셨을까요? 정답도 다른 분들 계신가요? 5001, 5003. 다른 분들도 같으신가요? 네. 네. 그럼 정답을 확인을 해보면 5001과 5003이었습니다. 저랑 이렇게 한번 저번 내용들을 되짚어봤으니 이제 태희님께서 가변값을 네, 제가 네, 수진님께서 멋지게 설명해 주신. 네, 가변값에 대해 발표를 맡은 윤서준입니다. 저희는 이제 앞서 나경님의 설명과 퀴즈를 통해서 원시 타입은 불변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바스크립트에서 원시 타입은 왜 불변하고 참조 타입은 왜 가변적이라고 하는지 다들 혹시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이제부터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const obj1이라는 변수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a는 1, b는 bbq라는 문자열을 넣었습니다. 그럼 먼저 컴퓨터는 변수 영역에서 변수 영역 1002번에 obj1을 저장을 하고 그 값을 데이터 영역 5001번에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컴퓨터는 이제 a와 b는 각각 숫자, 문자열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데이터로 이루어진 객체임을 확인하고 그 객체에 대한 변수 영역을 새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든 뒤 그 a, b의 영역의 주소를 데이터 영역 5001번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영역에서 이제 a의 값인 1을 검색하고 없음으로 1을 새로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b도 똑같이 bbq가 없음으로 5004번에 bbq란 문자열을 데이터 영역에 저장하고 그 주소 값을 7103번, 7104번에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저희는 앞서 원시 타입에서 데이터 영역의 값이 불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객체에서도 결국 지금 이렇게만 보시면 데이터 영역에서 영역을 사용하고 여기에 저장된 1과 bbq라는 이 값들은 데이터 영역에 저장된 불변된 값인데 왜 참조 타입은 가변적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참조 타입은 방금처럼 만든 변수 영역이 존재하고 그 변수의 값들에 접근해서 어떤 값이든 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가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또 예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obj1.a라는 프로퍼티에 접근을 해서 a의 값을 2로 재할당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영역에서 이제 2를 새로 저장을 하고 그 주소값을 원래 저장돼 있던 5003번이 아니라 그걸 해제하고 5005번으로 새로 데이터 영역이 아닌 객체 obj1의 변수 영역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방금 obj.a 프로퍼티에 재할당을 하면서 객체의 영역에 변수 영역에 접근을 했고 그 값들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obj1의 변수 자체는 바뀌지 않고 주소도 똑같이 5001번을 가리키고 그 안에서 저장되어서 변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대충 혹시 감이 오시나요? 네, 그래서 중간 정리를 한번 하자면 자바스크립트에서 참조 타입 내 데이터 영역의 값들은 불변하지만 그 변수 영역의 값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참조형 데이터는 가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참조형 데이터 프로퍼티에 그 안에 이제 값에 또다시 참조형 데이터를 할당하는 경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런 경우를 일컬어서 중첩 객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와 같이 컴퓨터는 일단 1002번이라는 주소에 obj2라는 변수를 저장하고 그
그 주소를 데이터 영역 5001번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객체 프로퍼티를 또 생성해서 변수 영역을 만들고 그 값에 변수 x와 어레이를 넣고 그 데이터 영역 5001번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다시 데이터 영역으로 돌아가서 3을 찾고 3이 없으니 만들고 그 다음에 어레이를 보는데 어레이는 또 그 안에 또 배열인 참조형 데이터잖아요. 그렇게 돼서 또 다시 이 어레이 변수의 객체에 대한 변수 영역을 또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열의 값들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 영역 8104번부터 8106번까지 만들고 그 영역의 주소를 5003번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5003번을 이번엔 다시 변수 obj2 변수 영역에 어레이에 저장을 해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배열로 돌아와서 배열의 요소가 총 3개이므로 변수 공간 3개를 확보하고 각각의 인덱스 0, 1, 2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아예 obj2로 돌아와서 x의 값인 3을 다시 검색을 하고 3이 이미 5002번에 있으므로 첫 번째 변수 영역의 값은 그대로 5002번에 저장을 해두게 되고요. 1과 첫 번째와 두 번째 인덱스의 4와 5는 없으므로 5004번과 5005번에 새로 저장을 하고 주소값을 연결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시 참조형으로 만든 것을 이번에 어레이를 다시 문자열인 str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연결했던 어레이의 주소값이 새로 들어온 str의 주소값으로 바뀌게 되고 기존 이 주소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객체 어레이 변수 영역에 있던 또 다른 참조형 데이터인 이 배열의 주소는 더 이상 자신의 주소를 참조하고 있는 데이터가 없어지기 때문에 참조하고 있는 데이터가 없어지게 되면 참조 카운트가 1에서 0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참조 카운트가 0인 데이터는 가비지 컬렉터의 수거 대상이 됩니다. 가비지 컬렉터는 지난번에 동우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런타임 환경에 따라 특정 시점이나 메모리 사용량이 포화 상태에 임박할 때 자동으로 대상을 수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수거된 메모리는 다시 새로운 값을 할당할 수 있는 빈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즉 이 5003번의 참조 카운트가 0이 됨에 따라서 가비지 컬렉션이 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 연결한 주소인 변수 영역에 저장되었던 배열의 값들도 자연스럽게 주소의 값이 사라지면서 같이 이 과정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제 발표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변수 복사 부분을 마지막으로 띵 변수 복사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건데 변수 복사를 하면은 메모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일단 일반형이랑 참조형을 나눠서 알아봅시다. 먼저 일반형부터 알아볼 건데요. 지금 A라는 변수가 있고 그 A라는 변수에 10이라는 값의 데이터 할당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거를 이제 변수 복사를 해볼 건데 B라는 식별자를 변수를 생성을 하고 선언을 하고 거기에 A를 넣어서 변수 복사를 해봤어요. 그럼 일단 1002 변수 영역에 B라는 식별자를 지정을 해놓은 상태인데 여기서 일단 A라는 식별자를 검색을 한 뒤에 그 A의 값인 5001을 찾고 그 5001을 1002 자리의 값에 할당을 하면 일반형의 데이터 변수 복사는 완료가 돼요. 엄청 간단하죠? 네. 그럼 이제 콘솔을 통해서 이거를 확인을 해보면은 B를 찍으면은 10이라는 값을 반환을 해주고 또 A랑 B를 비교 연산자를 통해서 비교를 해보면 true 값을 반환합니다. 몸이 발발 떨려가지고. 네, 이거를 근데 만약에 B라는 값을 20으로 제가 변경을 한다고 하면은 5002에 20의 값을 5002를 새로 데이터 영역을 생성을 해서 20을 넣고 그리고 1002에 5002 메모리 주소값을 할당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다시 A랑 B를 비교를 하게 되면은 펄스라는 값을 반환을 해요.
왜냐하면 A의 데이터 주소값은 5001이고 B의 데이터 주소값은 5002여서 아예 다른 값이 되잖아요. 이래서 불변값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일반형에서는. 이제 참조형을 한번 보면은 앞에서 이제 객체형에서 어떻게 데이터 할당이 되는지를 살펴봤었는데 지금 객체 오브젝트 1에 데이터 할당이 다 완료된 상태예요. 이거를 이제 변수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참조형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변수 복사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만 1002라는 변수 영역에 오브젝트 2 식별자를 지정을 하고 거기에 그 주소값인 5001을 집어넣기만 하면은 3조형의 변수 복사도 완료가 돼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것도 콘솔을 통해서 비교를 해보면은 오브젝트 2를 콘솔에 찍어보면은 오브젝트 1과 같은 값을 반환을 하고 또 두 개를 비교 연산자를 통해서 보면은 트루 값을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오브젝트 1에 A 프로퍼티 20값을 넣으면은 이 두 개는 같은 지금 메모리 주소를 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퍼티 값이 아무리 변해도 둘 다 똑같이 변하게 돼요. 그래서 참조형이 가변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완전 새로운 객체를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새로운 객체 변수 영역을 생성하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제가 오브젝트 1을 완전 복사해서 오브젝트 2에 놓고 싶어요. 근데 둘에 이제 영향을 주지 않는 새로운 객체를 만들고 싶다면 그 중괄호를 새롭게 생성하면 됩니다. 객체 5002의 변수 영역이 지금 새롭게 생긴 게 보이시죠 밑에? 네. 네, 저는 포인문을 통해서 이거를 새로 넣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오브젝트 1이 포인문을 통해서 순회를 돌면서 그 키값이 오브젝트 2에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완전 복사는 되었지만 콘솔을 통해서 둘을 비교를 해보면은 펄스라는 값을 반환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완전 다른 객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프로퍼티는 지금 서로 같은 주소값을 공유를 하고 있어서 프로퍼티를 공유를 하면은 비교 연산자를 통해서 비교를 해보면 트루 값을 반환을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인데 제가 그 원범 강사님한테 여쭤본 게 하나가 있었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 함수할 때 스코프 체이닝을 하는데 그 이름 뭐였지? 사각지대. 네. 네, 그 에러가 DMZ라요. 에러가 났었잖아요. 네. 그게 우리가 이거 데이터 할당하는 거랑 관계가 있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그 변수 선언이 먼저 위로 올라가고 데이터 할당이 되는 거 우리 계속 앞에서 봐왔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변수 영역이 생성을 하고 식별자 A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콘솔이 실행이 돼서 에러가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공부했던 내용이랑 연결이 돼서 이것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들